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말 함께할 TBS의 PD와 기자 두 분입니다. 먼저 진격의 직진 PD. TBS 라디오 제작본부 오인환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인환입니다. 예. 자, 두 번째 곽 네이처. TBS 보도본부 곽자연 기자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곽자연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진격의 직진 PD, OPD 곽네이처 곽자연 기자가 한 줄을 달군 오늘의 말 핫 이슈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는요, 이런 질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오늘 오후로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6시 24분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요, 누리호 이 세 글자로 발사를 응원하는 기발한 삼행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뽑아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오늘의 말 먼저 곽네이처 곽 기자 뭡니까? 못다한 소식. 못다한 소식? 네.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뭘 못다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원전 취재 얘기에다가 예. 네. 부산 고리 원전 다녀왔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예. 그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도 걱정하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예.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했었죠. 그래요. 네, 지난주 이제 차수벽 얘기하다가 끝났잖아요. 예. 해안가보다 5m 높은 곳 그리고 그 위에 5m 높이의 콘크리트 차수벽이 이제 있거든요. 들어가는 잠깐만요. 입구에. 그러니까 기존에 5m짜리인데 아니요. 그 5m 지대에 설치가 돼 있었고 원래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경주 지진과 후쿠시마 지진 일어나면서 5m 차수벽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로부터 5m 언덕이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있고. 그 포항 지진 이후에 그 5m 언덕 위에다 5m짜리 차수벽을 세웠다. 네, 그렇죠. 그러면 세수면으로부터 10m까지 네, 보호가 맞습니다.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 정도면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일본과는 달리 일본은 그때 15m 쓰나미가 덮쳤었거든요. 진도 9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좀 낮은 강도의 낮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콘크리트 차수벽의 두께가 한 1.8m 정도? 봤어요. 네, 직접 봤는데 굉장히 폭이 그러니까 5m짜리가 1.8m짜리가 5m로 올라갔다. 네, 그래서 1.8m면은 한 2m 가까이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렇죠. 27톤이 됐고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다치는데도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뭐가 다쳐요? 차수문이 차수벽이 닫힐 때 이제 경보음이 작동을 하거나 뭐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했다 했을 때 이제 그게 천천히 닫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강변에도 육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비슷한 이제 숭례문의 그 문처럼 네, 그 차수문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비상 디젤 발전기라고 해서 비상으로 발전 돌릴 수 있는 디젤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 주변으로도 이제 감싸고 있죠. 그 차수벽이.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평소에 차수문은 열려 있고, 네, 열려 있고, 그 문 사이로 뭐 물자나, 네, 그렇죠. 저희도 왔다 이제 갔다 하는 곳이고, 그 문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쓰나미가 멀리서 온다, 네, 그냥 비상하면서 뿅뿅하면서 울리면 차수문이 이제 쭉 닫히는데 그 시간이 겁니다. 얼마 걸린다고요? 4분에서 5분 정도. 네. 야, 폭 1.8m짜리 5m짜리 네. 차수문이 닫히려면 27톤이어가지고 27톤. 아주 천천히 닫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지진계를 또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진계가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전 내부에 백색, 뭐 청색, 적색 경보기가 이제 있거든요. 이런 경보기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방사능 유출 같은 영향이 없으면 백색, 원전 안에만 국한되면 청색, 밖에까지 유출이 되면 이제 적색 경보가 울리게 돼서 이런 것들이 원전 곳곳에 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후쿠시마 때 이때는 9m라 그랬죠? 쓰나미 15m. 15m. 네. 15m. 근데 그 후쿠시마에는 차수벽 거기도 있었지 않아요? 거기도 5m였습니다. 5m. 네. 해수면으로부터 5m. 거기도 저게 높은 지대에서 높은 5m. 지대 5m. 네. 거기도 한 10m 이상은 된 건가 보죠?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15m 해수면 15m짜리
쓰나미가 덮치면 발전소 안으로 들어갈 네, 수밖에 들어왔기 없죠. 때문에 바닷물이. 일단 후쿠시마도 지진 발생했을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비상으로 모두 이제 정지가 됐고 비상으로 좀 가동이 됐었는데 쓰나미가 닥치면서 원자로 지하까지 다 침수가 된 거예요. 1에서 4호기까지 모두. 네. 그러면서 이제 냉각수로 식히는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됐고 녹으면서 이제 폭발이 발생하게 된 그렇죠. 거죠. 이 TV 영상을 통해서 보면 그 쓰나미 파도 있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이제 파도 타기 서핑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 파괴력이라는 게 네. 어마어마한다고요. 그냥 정말 뭐 집어 삼킨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완전 강탈을 표현이에요. 해버리니까 네. 웬만한 맞을 거 정도로. 그냥 다 파괴시켜 버리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수벽을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리 발전소 안에 들어가 봤는데 네. 그 핵심 시설인 그 원전 안에도 들어가 봤습니까? 아, 네. 원전 안에 들어갔고요. 이게 들어갈 일단 때는 뭐 방호복 같은 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안 입고 조금 좀 안전한 곳으로 아, 갔었던 것 같아요. 시찰. 네, 그 안에까지는 들어가진 않았고 견학만 하고 와갔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는 그 방호복 안 입어도 됩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신발 정도만 좀 바꿔 신고 들어갔고 1발전소랑 3발전소 이렇게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고리 1, 2호기를 합쳐서 1발전소라고 하고 두 개씩 묶어가지고 발전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신고리 2호기 안으로 이제 들어갔었던 거죠. 거기가 다 한 군데 모여 있는 있어요. 거예요. 네. 그 부산 고리에 발전소가 원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고리 4호기까지 있고 신고리도 있으니까 5기 5기 넘게 있습니다. 넘게 있습니다. 네. 왜 정확히 몰라요? 6기? 7기 여보세요? 정도. 정확히 좀. 제가 이제 신고리 2호기를 갔다 왔으니까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그 순간적으로 놓쳤구나. 네. 그래서 일단 거기를 6기로 할까요, 그러면? 네, 6기. 저 밖에서 한번 찾아줘요, 지금. 네. 저희는 깜짝 퀴즈가 항상 있어요. 네. 6기로 네, 지금 기억이 되는데 네. 일단은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서울 가정용의 한 53% 정도를 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벽면을 쭉 따라서 이제 가봤는데 인테리어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좀 꾸며놨어요. 그래서 뭐 좀 친환경적이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은. 아, 네, 벽에. 네,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좀 모순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전이 우선이죠. 뭐 네. 인테리어는 두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를 보고 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의 문제가 핵 처리 이후에 네, 그 맞습니다. 어디 보관 장소가 없는 거 네,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고준위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인데 네. 20년 정도 여기서 보관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마저도 거의 90%가 포화 상태라 네. 32년 정도면 꽉 차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얻다가 네, 땅속 깊은 빼서 데다가 아직 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라든지 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 현재 지금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 중이라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영화 있었죠. 판도라라는 영화. 원전이 폭발하는 거를 상정했던 영화. 예. 안 보셨어요? 네. 네, 못 봤습니다. 그거 보면 제 앵커 하는 것도 나오는데. 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말말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직진 PD, OPD 두 번째 들이대는 말말말 뭡니까? 창과 방패입니다. 창과 방패. 네. 예, 누가 창이고 누가 방패예요? 지금 뭔 얘기하려고 지금? 지금 이제 그 시찰단 지금 가 있잖아요, 후쿠시마에. 예. 가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뭐 국회 그 위원회에서 곳곳에서 이게 공방이 이어지더라고요. 네. 이거 축구를 봐야 되는데 그 공방 보느라고 어저께 너무 잠도 못 자고 그분들이 더 힘드시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지난번에 그 웨이드 교수의 그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웨이드 앨리슨 교수. 네, 예. 결국에 이제 그 핵심이었거든요. 그분들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아, 들이대는 인터뷰를 한 거군요. 그럼 누굴 앨리슨 교수를 들이댔습니까? 그러면? 네, 앨리슨 교수 저희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단독입니까? 단독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귀국하시고 이제 출국하는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직전에. 네. 다른 기자들은 없었고. 네, 그 그렇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이미 다 취재 끝나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혼자만 그게 남아서 단독한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 보안을 상당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국회에서 제가 1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아마 그 국민의힘 그 주요 관계자들 만나고 제가 그 이후에 바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OPD가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 막 못하게 하고 맞고 그랬어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앨리슨 교수의 뭐야 10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 그건 다 들었잖아요. 네. 이거 말고 뭐 새로운 거를 인터뷰했습니까? 오늘 내용이 있고요. 네. 그분과 함께 또 그분과 함께 이 메시지 공방으로 주목받았던 서균열 교수도 인터뷰했다는 점 먼저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가장 궁금한 게 정말 안전하다고 합니까? 앨리스 교수가? 그러니까 저도 일반인인데 오염수 마시고 싶지 않죠. 근데 그분도 한번 인터뷰 들어봤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Otherwise, I wouldn't have said so. 제가 언론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마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에게서도 정말 자신감 그리고 신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놀라고 갑니다. 네. 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이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앨리슨 거죠. 교수는 네. 진짜 이건 안전하다. 네. 일본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 오염수 마셔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프스라는 정화 장치 거치면 안전하다는 게 네. 이 앨리슨 교수의 입장인데 이 근거가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오염수에 이제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검출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니까 안전하다 그런 것을 이제 근거로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 안에 포함이 방사능이 돼 있는데 네. 이게 검출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 양이. 알프스 처리 전부터 네. 전 단계에서부터 네. 보니까 안전하더라. 안전하다. 그리고 알프스 거치고 그래요? 나면 검출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체에 영향 미치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정말 딴 언론에서는 안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진짜 단독 보도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이크론? 한번 들어보시죠. Well, the radiation and contamination.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선 양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약하고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속에서조차도 5마이크론의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이 수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안전하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수치는 너무 약해서 측정조차도 힘듭니다.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저 미국 반도체 회사 이름이 아니고 크기 사이즈 얘기한 단위 얘기는 5마이크론. 맞습니다. 5마이크론은 뭐 상당히 작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저희 인체 구조는 그것보다 더 훨씬 작은 단위인 거예요. 나노 단위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노 단위가 거의 5,000배, 1,000배 수준이니까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엄청 큰 그러니까 사이즈가 되는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5마이크론밖에 안 되니까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지만 네, 제가 우리 인체 조직은 세포는 네. 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네. 5마이크론만 들어와도 네. 우리 인체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나쁜 미칠 수 결과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봐야 돼서 서균열 교수 인터뷰한 겁니다. 예. 한번 좀 반대 목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당연히 안 마시죠. 여기 의사들도 다 안 마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것이고요. 저기 후쿠시마 갈 일이 없으니까 느긋하게 했겠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저기 우리 시찰단 갈 때 단장은 저기 원안 위원장이지만 고문으로 해가지고 모셔가서 그냥 알프스 쪽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분께 그 물 떠 마시라고 해라. 그리고 다 나눠 마시면 어떻겠냐 건배도 하고 그렇게 농담했었는데요. 네. 그건 마시는 건 아니죠. 네. 서균열 교수 뭐 이야기 많이 저희도 듣고 그러는데 네. 아까 오인환 PD가 맥을 딱 짚은 것 같은데 네. 앨리슨 교수가 5마이크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체 무해하다 하지만 네.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올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사이즈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서균열 교수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이 삼중수소 이야기하는 건데 삼중수소의 특징은 몸에 들어가면 이게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흡착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세포에. 네, 저희들 뭐 배출한다고 하지만 뭐 열흘이면은 다 나간다 이런 근데 얘기잖아요. 이제 이 삼중수소의 특징은 흡착력 때문에 이게 결국에 위험하다고 서균열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지만 우리 몸은 단백질, 지방질, 유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중수소는 착하는 저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흡착을 해버리는 거, 딱 붙어버리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약하지만 베타선이 나오고 베타선이라면 전자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NA의 그 염색체 끈이
충분히 끊어지고 들어왔을 때 지금 웨이드 교수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면은 저는 오마이크론이라는 거는 그 핵산의 세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먼 거리다. 5,000배라는 거죠. 그분이 그걸 모를 리는 없는데요. 아니면 우리를 좀 무시했을까요? 오, 5,000배. 네. DNA 나선 구조 얘기하는 거죠, 서균열 맞습니다. 교수가. 그래서 저희 이제 어쨌든 서균열 교수 역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이지 의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학이나 그래서 생물학은 아니실 테니까. 더 이제 심각한 뭐 기형이라든지 나쁜 것들을 주장하셨는데 네. 그건 제가 담지 않은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학적인 전문가들에게 예.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앨리슨 교수나 서균열 교수나 두 분 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맞습니다. 쌓아왔던 네. 이 학문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니까. 네. 근데 하여튼 인상적인 이야기는 그거네요. 이 오마이크론이 만약에 인체에 들어온다면 DNA 그 지도 자체가 그 네. 끊을 수 있는 끊어버린다. 정도로. 그래서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 예. 네. 좀 기억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진실 공방하기 위해서 의원들 고성이 오갔잖아요. 네, 어제 이제 결국에 그 주한규 원장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공식 입장이라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아니 그 발언이 그 교수의 개인적인 발언이었고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리면 그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됩니다. 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 베크렐입니다. 리터당. 근데 음용수 기준이 만입니다. 그러니까 62배 되는 거니까 이 음용을 하면 상시 음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도자에 명시하겠습니다. 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계시고 지금 네. 시찰단 단장으로 가신 분은 무슨 원자력 뭐예요? 원한이 네. 원한이 위원장이시고 원장. 네. 유국희 또 원한 위원장. 똑같은 그 국책 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금을 마시면 안 된다. 네. 1리터도 마시면 안 되고 10리터도 마시면 더 큰일 나고 이런 얘기죠. 어제 이제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네. 너무 답답했는지 결국에 이제 공식 입장도 내고 보도 자료도 내겠다 이렇게 딱 입장을 근데 박았습니다. 지금 요 얘기가 네. 다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제 어제 아마 그 공방위는 다 공개돼 있는 것이니까 아마 그러니까 나왔을 것 오늘 같습니다. 그 이후에 네. 보도가 많이 됐느냐, 우리 국민이 많이 알게 됐느냐 이 많이 이야기를.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저 들이대 인터뷰 잘 들었고요. 네. 그 아까 앨리슨 교수 인터뷰는 영어로 오인환 PD가 직접 한 거예요? 아니 제가 했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오역이 있으면 안 돼서 주최 측이 제공한 통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잘했어요. 더빙한 목소리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인환 PD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저 한 청취자께서 오인환 PD 칭찬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누리호 성공 기원 삼행시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02님, 자 곽자연 기자가 제가 운을 띄워줄 테니까 읽어보세요. 자, 누구나 원합니다. 리, 이번엔 꼭 성공하기를. 호국의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또 5548님이에요. 자, 자신 있게 읽어주세요. 누리호야. 리, 리바이벌 하지 말고 호언장담 하지 말고 멋지게 날아올라 보자. 또, 자, 누리호야. 리. 죄송해요. 아까 했던 거죠? 아니, 아닌데? 다른 거예요. 똑같죠. 네, 누리호야. 리, 이번에는 호랑이 기운을 받아 꼭 성공하자. 예, 1391님이에요. 자, 누리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리,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은. 호기롭고 위대하게 일어나 세계의 한가운데 서다. 그래요. 좋습니다. 멋지시게 지어주셨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제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너무 잘 전달을 못해드린 것 같아 죄송한데. 자, 그러면 두 분도 제가 세 글자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삼행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곽자연 기자부터 준비했어요? 네. 누리호가 간다. 길을 비켜라. 리본은 안 달았지만 위성 8개를 달았다. 호잇호잇.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가자. 좋아. 좋아. 자, 이번엔 들이대 오일환 PD. 자, 누리호야. 리. 이제부터다.
호기롭게 날아가자. 예, 됐어 하지 마. 곽자연 기자 승. 자, 삼행시 보내주신 0102 5548 6400 1391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